자막. 우리 각자 안에는 사용되고 형성되고 이끌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에너지이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본질 그 자체, 우리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공기 같고 거의 신비롭게 느껴지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신비로운 개념이고 입문자들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불편하죠. 그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생명과 의식으로 맥동하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그것이 존재하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배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생명 에너지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컬티즘, 헤르메스주의의 원리와 시크와 같은 고대 에너지 제어 수련법을 사용해서 말이죠. Prepárate, porque lo que está dormido dentro de ti no es pequeño. 자, 그런데 이 에너지를 통제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이 에너지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Prana, chi, éter, fuerza vital. Cambia la etiqueta, no la esencia. Franz Bardon, en 헤르메티즘은 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소년이여, 이 안에는 다른 것과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영혼, 정신, 그리고 육체를 연결합니다. 육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우주의 힘이라는 바람에 휩쓸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네 에너지를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그것을 통제하게 된다. 이 생명력은 우리 존재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힘은 네가 건강할 때는 활력으로, 감정을 느낄 때는 감정으로, 생각할 때는 의도로 나타난다. 벨리퍼스 레비는 이것을 자기 유체라고 불렀으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의지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미묘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고등 마법의 교리와 의식에서 그는 이것을 강에 비유합니다. 강은 스스로 흐르지만 또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수로로 유도될 수도 있으며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그 유체의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은 생각을 현실로, 욕망을 힘으로, 영혼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싸구려 시적 수사가 아니라 규율 있게 적용된 정신적 방향성입니다. 이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과 분리되지 않으며 당신의 본질로서 당신의 행동, 생각, 감정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이 들이쉬는 모든 숨결이 그 에너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흐름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알레이스터 크롤리도 이를 직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조절은 인간의 세 가지 측면, 즉 몸, 마음, 영혼을 균형 있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영양, 호흡,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소홀히 하면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마음은 생각과 의도마다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 진동은 당신의 에너지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 새벽 3시에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하는 그 생각조차도요. 그리고 영혼은 가장 미묘하고 강력한 금원, 즉 시작점입니다. 크롤리는 이를 강렬한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마법은 훈련된 의지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예술이며 의지는 가장 순수한 상태의 에너지입니다. 중국 철학, 특히 기공과 같은 수련에서는 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스며 있는 우주적인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숨결이며 몸을 움직이게 하는 본질이고 마음을 지탱하며 정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공의 매력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련들은 신경계를 균형 있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신체 의식을 매우 정밀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도교 전통에 따르면 기는 음과 양의 결합에서 태어나며 균형, 양극성,
끊임없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결코 정지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과 함께 작용하나요? 아니면 당신을 거슬러 작용하나요? 는 서로 반대이면서도 보완적인 힘이는 음인과 양의 춤에서 태어납니다. 선은 꺾은 거죠. 참은 도가 힘주며 춤에서 태어납니다. 저건도 비도 국어 춤에서 태어납니다. 춤밤입니다. 길은 서로 반대이면서도 보완적인 힘이는 음인과 그것은 물질이면서 동시에 물질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다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생물학적 과정, 혈액순환, 소화 또는 장기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락이라고 불리는 신체의 특정 경로를 따라 흐르며 복잡하고 정교한 에너지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정신적인 명료함도 지탱해줍니다. 기가 자유롭게 흐를 때는 균형이 잡힙니다. 하지만 막히게 되면 혼란, 감정의 혼돈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질병이 나타납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는 기가 수행자와 우주를 연결해줍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 에너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 각성을 위한 도구입니다. 12개의 주요 경락이 존재하며 각각은 심장, 간, 신장과 같은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조절하는 기경 팔맥이 있습니다. 이 경락들을 밭에 물을 대는 강줄기라고 상상해보세요. 물이 흐르면 땅이 번성합니다. 하지만 막힘이 생기면 물이 고이고 땅이 병들게 됩니다. 기공은 본질적으로 그 강줄기들이 계속 흐르도록 유지하는 예술입니다. 이제 오컬트 전통에서는 마음이 에너지 조절의 마스터 키입니다. 외부의 힘을 움직이려고 시도하기 전에 내부의 힘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프란츠 바르도는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신적인 훈련이 없으면 에너지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에너지를 이끌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구조화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우주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의도가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당신의 에너지도 역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외부 에너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마음이 맑고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길은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몸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에너지의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핸들 없이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연습, 바디 스캔입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발의 주의를 집중한 뒤 천천히 위로 올라가세요. 다리, 허리, 복부, 폐, 목, 그리고 정수리까지. 아무것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감각을 관찰하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주의를 기울이는 각 부위에서 깨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당신의 의식이 내부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 운동은 신체 인식을 높이고 신경계를 이완시키며 더 깊은 작업을 위해 에너지장을 준비시켜줍니다. 엘리파스 레비는 호흡이 우리가 자기 유체를 흡수하고 재분배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뒤공에서는 기를 다스리는 것이 호흡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호흡해 봅시다. 핵심 연습, 의식적인 복식 호흡입니다. 똑바로 앉거나 등을 대고 누우세요. 한 손은 배에,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확장시키고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게 하세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수축되도록 하세요. 호흡의 리듬에 집중하고 숨이 에너지의 흐름처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루에 2번
10회씩 반복하세요. 이 기술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흐름을 정렬하고 배꼽 아래에 위치한 하단존이라는 중심을 활성화합니다. 그곳에 기가 저장됩니다. 그곳은 당신의 내부 배터리와 같으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에너지의 움직임을 느껴봅시다. 다음 연습은 흐름을 손바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으세요.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가슴 앞에 손을 놓으세요. 3번 깊게 숨을 쉬세요. 다음 들이마실 때 배와 폐를 완전히 채우세요. 4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는 동안 손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한다고 상상하세요. 에너지가 몸 전체를 순환하며 손에 집중되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계속해서 깊게 호흡하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더 많은 열기와 더 강한 맥박을 느껴보세요. 손가락 끝에 집중하세요. 마치 손끝이 에너지로 충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매일 5분씩 연습하세요. 그리고 곧 흥미로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에너지는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다음 단계는 예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감정은 물감이고 마음은 붓이며 우주는 캔버스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결국 당신이 만드는 것이 됩니다. 늘 그렇습니다. 감정의 균형은 영적인 사치가 아니라 에너지 조절의 핵심입니다. 왜냐면 감정은 단순한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각 감정은 당신 안의 흐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몸, 마음, 영혼이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끊임없는 춤입니다. 기공과 헤르메스주의 같은 전통에서는 각 감정 상태가 신체의 에너지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기쁨, 사랑, 감사와 같은 감정은 에너지를 확장시킵니다. 이 감정들은 에너지를 조화롭고 일관되며 고양된 상태로 만듭니다. 당신의 진동장은 더 맑고 더 안정적이며 더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분노, 두려움, 슬픔과 같은 감정들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을 만듭니다. 정체, 내면의 소음, 그리고 그 소음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공에서는 분노가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은 신장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슬픔은 폐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서양의 여러 흐름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들이 의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마치 혼란스러운 돌풍의 뼈대처럼 마법사의 힘을 빗나가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실현하고 싶다면 감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조화로운 감정은 강하고 일관된 에너지장을 만들어내며 에너지는 집중을 따라갑니다. 혹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인해 마음이 흐트러지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끄는 데 필요한 집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알라스테어 크롤리도 직설적으로 말했듯이 에너지는 선도, 악도 아니며 그 자체로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감정 상태와 의도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같은 에너지 행위가 건설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에너지가 당신의 의도와 집중이 이끄는 방향을 따릅니다. 진정한 힘, Solo en tener energía 그것을 이끄는 의식에 있습니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모든 발현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말이죠. 의도는 씨앗입니다. 집중력은 그 씨앗이 싹 트도록 해주는 방향성 있는 에너지입니다. 의도는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어떤 결과를 향해 이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충동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순수한 의도는 씨앗이 싹트게 하는 에너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는 의식의 에너지입니다. 당신 안에 명확한 의도를 세우면
그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적인 명령입니다. 당신의 진동에 따라 현실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렬되고 결정이 바뀌며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화 속 마법이 아닌 지속적인 내적 일관성입니다. 그 의도는 치유를 추구하거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당신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완전한 헌신과 그 의도를 이끄는 행위에 절대적으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자, 의도는 목적지를 정하지만 집중력은 그 방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집중력은 정신적인 행동이며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한 점에 모으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생명 에너지가 흩어지고 당신이 현실화하려는 것도 힘을 잃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은 마치 무한한 커피를 마신 것처럼 생각에서 생각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에너지 조절에는 정신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것에 주의를 집중할 때 당신은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한 지점으로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강화하고 압축하며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중력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진정한 마법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명상이 없이는 진정한 에너지 통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가에서 집중력은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입니다. 하라나는 요가의 근본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수련자는 한 점, 차크라, 호흡, 이미지, 소리,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며 산만함 없이 주의를 고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한 집중은 깊은 이로움을 주며 에너지를 특정한 목적을 향해 흐르게 합니다. 이제 당신이 배운 모든 것, 의도와 집중을 하나로 모아 프라나야마의 구체적인 실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순히 더 잘 숨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의 흐름을 온몸과 미세체들 전체로 이끌고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호흡은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가 아니라 당신과 우주 사이의 끊임없는 교환입니다. 매번 들이쉬는 숨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각각의 내쉬는 숨은 해방이며 긴장과 쌓인 감정, 정체된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환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할 때만 강력해집니다. 호흡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에너지도 조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안,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넌 다른 범주에 있어. 누구보다 낫다는 건 아니지만 어제보다 더 의식적이야. 그리고 그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 이 문장은 남겨두길 바란다. 내 에너지는 내 뜻을 따른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문장을 읽으며 스스로 상기하기 위해서야. 그걸 쓸 용기가 있다면 넌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거야. 이제 우리가 사용할 기술은 나디 쇼다나라고 불리며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숨을 쉬는 호흡법이야. 이것은 프라나야마에서 가장 강력한 스윙 중 하나야. 이 기술의 목적은 뇌의 양쪽 방구 사이의 에너지 흐름을 균형 있게 하고 내부 통로를 정화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보면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힘, 태양과 달, 남성과 여성, 능동성과 수동성의 균형을 의미해 내면의 균형이 바깥으로 투영되는 거야. 이렇게 실천하는 거지. 등을 굳게 펴고 편안하게 앉아. 자세는 단단하지만 긴장은 풀어. 오른손을 사용해서 오른쪽 콧구멍을 막아 왼쪽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이제 약지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을 열어서 그쪽으로 완전히 숨을 내쉬어. 오른쪽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오른쪽을 막은 다음 왼쪽으로 숨을 내쉬어. 그리고 반복해.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깊게, 의식적으로 서두르지 말고 해. 이 연습은 내부의 흐름을 균형 있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생각을 맑게 해주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줘. 게다가 이건 집중력을 엄청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야. 그래, 여기서 엄청나다는 건 좋은 의미야. 생명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은 속임수가 아니야. 이건 자기 발견과 진화의 길이야. 작게 시작해. 자세를 신경 써. 의도를 가지고 숨을 쉬고 명상하고 시각화하고 의도를 분명히 해. 시간이 지나면 네가 꾸며낼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될 거야. 네 에너지가 더 강해지고 더
더 조화로워져. 더 집중되어 있어. 그리고 그게 일어나면 네 현실이 그걸 반영하기 시작해. 이걸 기억해. 생명 에너지는 이미 네 안에 있어. 밖에서 그걸 찾을 필요 없어. 네가 그것을 활성화하길 기다리고 있어. 너는 그 힘의 지휘자야. 그 힘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인생을 창조하게 돼.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